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지수 일제히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5,100포인트가, 코스닥은 천선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까지도 확인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1,500원 선을 터치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정작 전쟁은 중동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 건 우리 시장이고요. 그 여파도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입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도 극심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마켓 A컷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오늘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역시나 중동 전쟁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내 증시에 강하게 휘몰아치면서 오늘 양대 지수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사이드카가 발효가 됐었고요. 오늘은 사이드카를 넘어서 서킷까지도 발동이 된 것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양대 지수 일제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 얼마 만에 진행이 된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 이렇게 양대 지수 일제 발동된 건 역대 4번째이고요. 오늘 코스닥이 먼저 11시 16분에 그리고 3분 뒤 19분에 코스피에 발동이 되면서 코스피에서는 7번째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1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동시에 발동된 것은요, 2024년 8월 이후 처음인데요. 우선 어제 사이드카로 인한 충격을 해소하기도 전에 오늘 또다시 이렇게 더 강력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 것입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우선 사이드카는 선물과 프로그램 매매에서 선물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을 할 때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5분가량 중단이 되고요. 이러한 변동성이 장중에 지속이 되게 된다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사이드카를 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이드카가 있는 이유는요,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제재가 서킷 브레이커고요. 시장 패닉에 대한 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패닉세를 막기 위해서 발효가 되는 건데, 주식시장 전체에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됩니다. 11시 한 19분쯤 주식창 켜놓으신 분들께서는 갑자기 시장이 왜 안 움직이지라고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가 8% 이상 하락할 때 1단계가 발효가 되고요. 15%가량 빠지게 되면 2단계로 또 다시 20분간 정지가 되고 20% 이상 하락하게 된다면 그날 거래가 아예 중단되게 됩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총 3단계로 진행되게 되고요. 시장의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1단계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제히 8% 넘게 급락을 했고, 그 뒤에 풀린 뒤에도 두 자릿대 낙폭을 이어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오늘 굉장히 극심하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대 지수가 오늘 일제히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동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미국, 이란과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5일째 전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확대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의 충격이 더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전략 폭격기 B-52와 B-2를 출격했고요. 이란 군함 17척을 현재 격침한 상황이고요. 군사 목표인 2,000여 개를 지금 타격을 한 상황입니다. 이란 역시나 맞불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미사일 500발 그리고 드론 2,000대 가량을 사용하면서 미사일과 드론 중심의 전쟁 양상이 현재 중동 국가에서는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이란이 단순히 이스라엘만 공격한 게 아니라 중동 전역에다가 무차별한 폭격을 지금 와세하면서 중동의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마치 전력을 과시하는 듯한 영상을 공영 매체에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국영 매체를 통해서 드론 무기 터널의 영상을 공개했고요. 거기서 발췌한 사진 입니다. 정말 여러 개의 드론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됐는데, 트럼프는 이란의 전력을 무력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란은요, 첨단 무기를 아직 손에도 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국의 신경전이 점점 더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면 충돌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요.
당연히 미사일 소모 전원이 일어나게 된다면 비용 부담이 크게 될 텐데 이로 인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천공2가 이란 미사일 철시전 요격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LRG 넥스원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천공2가 지금 발사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란의 공격 미사일 130발을 90% 이상 타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천공2 같은 경우에는 패트라이트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더 빠르게 납기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고요.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동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드론이라던가 미사일의 전쟁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을 때 천공2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중동 지역에서 이번에 이란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방공망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도 이렇게 방공망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천공2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듯이 오늘 오전장에 또 반짝했던 LRG 넥스원도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단기간으로 주가는 흔들리곤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전쟁이 만약에 사그라들고 빠르게 끝나게 되더라도 중동 지역에서의 무기에 대한 그러한 요구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천공2를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시장이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때문인데요.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사실상 봉쇄에 들어갔고요.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이렇게 연결하는 해상 통로인데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가장 좁은 지점은 폭이 33km밖에 되지 않는데 이 좁은 길목을 통과하는 교역량의 비중이 무려 21%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정학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곳을 굉장히 무기화를 삼아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지나가는 선박들을 공격하겠다라는 협박 수단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10척 이상에게 미사일 공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란 혁명수비대 역시나 선박 통행을 금지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한 석유 수송량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원유가 70% 그리고 LNG가 지금 20%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여기가 봉쇄됐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타격 역시나 지금 불가피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수입 비중을 보게 됐을 때 중국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무려 12%가량에 해당되는 점. 그리고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도 유럽 같은 경우 18%가량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가스 부분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의 가스 선물 지수가 급등을 했고 이로 인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실상 봉쇄로 인해서 원유만큼 중요한 게 원유보다 더 중요한 게 가스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1개월 이상 지속되게 됐을 때 가스의 가격이 최대 13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보다 가스의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더해지면서 오늘 가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가스 단발성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다운스트림과 그리고 미드, 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가스 전을 확보해서 생산하는 기업, 미드 같은 경우에는 운송을 하는 기업,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운송된 가스를 구매해서 이걸 다시 한번 정제해서 판매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다운스트림의 대표적인 기업이 GS 그리고 S-오일이 있습니다. 자체 가스전이 없기 때문에 가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오히려 실적이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가스 관련된 기업 중에 이번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업스트림 기업, 그러니까 실제로 가스전을 갖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더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7년 만에 1,500원 선을 터치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여기다가 지금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 떨어지는 칼날에 그냥 무적적으로 이제는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매수를 한다거나 투매에 동참해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시장을 좀 여유롭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의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반등 시에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업종들이 오를지 오늘 투자 힌트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장에서 주목한 건 이렇게 패닉셀이 나오고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코스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런 패닉셀을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섹터가 오를지 또 외국인이 투자 힌트를 주고 있는 듯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데이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내 시장 같이 한번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해서 8% 이상 하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 여파로 이틀간 급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특히나 장중에도 이 이란 관련 소식들을 계속해서 시장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간밤 이란이 주변 중동 국가의 공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 특히나 이 이란 전쟁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하방 압력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5,000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장 들어서면서 낙폭, 소폭은 축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9%대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5,23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 20개가 조금 넘는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장중에 천스닥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14%대 급락을 이어가면서 976포인트 일중 저점을 터치해냈고요. 현재 구간에는 소폭, 낙폭을 줄이면서 천스닥 다시 한번 지지해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00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마감 지수까지 코스닥, 천스닥을 지켜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개인 순매수에 나섰다가 장중에 순매도로 전환했는데요. 다시 한번 매수로 포지션 잡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팔아내고 있습니다. 8천억 원 이상 팔자세 이어가고 있고 기관은 어제 매도 포지션을 취했지만 오늘은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4,6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폭이 조금 더 큰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6,5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 기관의 경우에도 3,700억 원 이상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1조 이상 팔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산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제 급등세를 이어갔었던 방산주들,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방산주들 강한 흐름을 가져갔지만 장중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어제의 경우에는 LIG 넥스원이 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던 천궁의 경우에 이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특히 급등을 이어갔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 강하게 받아가면서 방산주 역시 흔들리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빅텍은 7%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LIG 넥스원은 1.8% 소폭 밀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7%가량 조정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신고가 경신했던 하나시스템 16% 급락, 현대 로템도 17%가량 강하게 밀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반도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정말 소수 종목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유가 관련주들 그리고 사료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그 밖에는 반도체 장비주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 강하게 받아가면서 반도체 장비주들 역시나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라는 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이어서 일부 종목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크윙은 3%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PSK홀딩스도 1.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텍플러스는 1%대 약세로 전환했고요.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도 장중에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5%대 하락세, 주성엔지니어링도 4%가량 현재 구간에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에 파이널 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특징주들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흥구석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한 데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까지 치솟고 상한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 속에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인 긴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가스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LNG나 LPG의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스주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수급은 국제유가 추이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도 유가의 급등을 의식을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긴 글을 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두 축의 내용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국제개발금 금융공사의 걸프 해역의 통과 관련해서 금융 보증을 지시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필요시에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을 호송하겠다라는 뜻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있었던 인터뷰에서 국제유가가 잠시 높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 대이란 군사작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정상화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유가 급등세를 좀 잠재우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가는 현재 구간에서 WTI 기준으로 $70 중반선, $75 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러한 군사적인 긴장이 2주 정도만 지속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60 정도로 다시 상단을 낮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본 시나리오로는 현재 하나증권에서는 한 1에서 2개월 정도 갈등이 지속되는 시나리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WTI가 $90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주변국의 정유시설까지 타격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120까지 유가가 치솟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LPG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는 현재 상한가 여전히 머물러 있네요. 중앙에너비스, 국동유화 같은 종목들도 상한가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대성산업의 경우 2%대 강세, S오일도 1%, 2%대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 시장 대비 크게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가스 관련주 흐름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을 하면서 현재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방산주가 또 시장 대비 크게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에서 배치된 국산 방공 무기 천궁2가 최근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요격률도 90% 이상으로 보여지면서 좋은 성능이 확인이 됐고요. 국산의 방공 무기가
외국에 수출된 것 중에서 실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천궁2 밸류체인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미사일 본체를 생산하고 있는 LIG 넥스원부터 LIG 넥스원을 통해서 고효율 전력 증폭기를 공급하고 있는 RFHIC 등 관련주들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천궁2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 위주로는 하락세가 좀 잦아드는 모습이 장중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관련주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높여잡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LIG 넥스원에 대한 목표 주가를 71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천궁2가 가성비와 납기는 가성비와 납기 부분에서 큰 패트리엇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KB증권의 경우에서는 RFHIC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오늘 8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실전 경험이 없어서 제한적인 레퍼런스가 약점이었는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추가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천궁2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방산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LIG 넥스원은 2%대 낙폭을 더 그리면서 약세 조금 더 키워가고 있고요. 빅텍의 경우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5%대 오름세 6,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동반 6%, 7%대 약세 그리고 있고요. 한화시스템도 오늘은 낙폭이 꽤 큽니다. 16%대 급락세 12만 3,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산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금 지급 방침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한 주당 8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배당금 총액이 약 759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배당 기준일은 오는 7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크게 눌리고 있다 보니까 언제쯤 시장이 진정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체크 포인트로 시장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반도체 수급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 돌아올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전쟁의 범위와 기간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대응, 그리고 반도체 실적 방어력에 시장이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외신 보도에서만 봐도 2분기에도 디램의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꽤 컸습니다. 오늘 또 관련주들 흐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9%대 급락세 17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87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6에서 7%대 조정 받아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3%대 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코스닥 장비주들의 흐름이죠. 반도체주 안에서 테크윙 빨간불 켜고 있고요. 5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과 함께 첫 번째 특징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테크윙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지수가 10% 이상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데 이러한 하락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테크윙입니다. 반도체 장비주 흐름을 주도해주고 있는데 최근 흐름이 꽤 놀랍게 보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첫 인사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드리기도 상당히 좀 겸연쩍은 좀 그런 시장인데요. 시장은 이제 하락장에서 실질적으로 좀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좀 액션을 취하면서 내 포트의 움직임을 좀 나타내야 되는 시장이 있고 가만히 그냥 지켜봐야만 되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 좀 후자종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닥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죠. 코스피에서는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안에서는 S-오일 한 종목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150 안에서는 이제 테크인과 PSK 홀딩스 두 종목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어제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 시장에서 나름대로 견조한 상승을 보인 테크인을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을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표현할 때 테스트 핸들러 전 세계 1위 기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최근에 오르는 부분은 이제 테스트 핸들러라는 것은 이제 패키징이 끝난 칩을 이제 테스트 장비 쪽으로 옮기는 걸 이제 테스트 핸들러라고 하는데, 지금은 테크윙이 그 테스트 핸들러가 아니라 검사 장비 자체로 이제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큐브 프로브라고 이제 반도체 쪽을 나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장비가 바로 테크윙의 큐브 프로브인데요. HBM 전용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 테크윙의 큐브 프로브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퀄 테스트를 모두 통과를 하면서 올해 실적이 퀀텀 점프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사별로 나오고 있는 이 전망치 가이던스가 상당히 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4천억대를 예상하는 증권사도 있고,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7,6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2,100억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좀 산출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도체 경기가 죽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정도 좋아졌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6,700억인데 작년이 매출이 이제 1,600억이 조금 안 됐었죠. 이제 엄청난 어떤 퀀텀 점프인데, 이 수주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도 상당히 저점이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HBM4 대응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HBM4의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치나 기대감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테크윙도 주가 흐름 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수주액이 작년 상반기 규모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어떤 실적 추정치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서부터 24년도까지 테크윙이 10배가 올랐죠. 소위 얘기하는 이제 10배거가 났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큐브 프로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10배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후에 떨어진 이유는 그때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증설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소극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크게 하락을 했고, 최근에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의미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제 이제 시장 보신 분들 중에 이 종목은 왜 오르지라고 생각하셨던 종목이 아마 세 종목이 있을 겁니다. 테크윙, 그다음에 리노공업, 그다음에 워닝 IPS. 물론 좋아서 올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제 같은 장에서 올랐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유의미 있는 어떤 재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올랐죠. 왜 올랐냐면 어제 기관 순매수 상위에 이 세 종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은 오늘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은데 테크윙만 오늘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수급은 계속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수급은 안타깝지만 어제에 이어서 순매수를 좀 이어가지 못하는 점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의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훨씬 더 위쪽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으로 증명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인 뭐 7만 원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위쪽 방향 충분히 열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테크윙입니다.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또 찾아볼까요? 네, 한국전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주가 시장 분위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수와 함께 10% 가까운 급락인데 4거래일 연속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국내 AI 인프라 산업도 영향권에 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네요. 한국전력은 어떻게 분석해 봐야 할까요? 네, LNG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6만 5천 원 정도 가격을 유지를 해줬었는데 지금 2만 원이 떨어져서 지금 4만 5천 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만드는 가격과 파는 가격을 비교를 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전기를 만드는 가격이 올라가면 사실 물론 다른 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격을 올려서 그걸 상쇄를 하는데, 한국전력은 사실 전기료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 이제 연료비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세 군데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현물가 기준으로 움직이는 CME에서 움직이는 그 천연가스, 내추럴가스 선물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쪽에서 거래가 되는 이제 TTF라고 해서 이제 유럽 쪽의 가격이죠. 그리고 아시아 쪽은 우리나라는 일본 위주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요. 일본의 J, 우리나라 K, 그 다음에 마켓의 M을 합쳐서 JKM이라고 표현하는데 미국 쪽은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근데 유럽이랑 우리나라 쪽, 아시아 쪽만 지금 초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국전력이 LNG 가격을 이제 수입을 하는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장기 이야기라고 하죠. 오르든 떨어지든 나는 요 가격에 맞춰서 니네의 어떤 LNG 가격을 수입을 하겠다. 이게 이제 장기 계약인데 현재 한국전력에서 계약 규모를 보면은 한 70% 내외 정도가 요 이제 장기 계약입니다. 올라가도 큰 영향을 안 받는. 근데 문제는 이제 30%가 되는 거죠. 나머지 그 30%는 이제 스팟 가격이라고 해서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전력에 직접 수입하는 건 아니고 포스코 인터 같은 기업이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하죠. 일단 LNG 가격 상승은 여러모로 한국전력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보통 한국전력 하면은 뭐 적자가 부채가 이제 200조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사를 보면 이걸 이제 적자라고 이제 부채라고 표현을 안 하고 보통 미수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에서 표현하는 미수금은 못 받은 돈이 아니라 원재료 대비해서 공급한 가격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적자로 공급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한국전력의 어떤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오래된 상황이라 시장에서 그걸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한국전력에서 이제 시장에 신경 쓰는 거는 실적, 그 다음에 배당 확대거든요. 이 부분들이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나타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오늘 한국전력을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전력이랑 한수원이랑 어떤 소송이 있었죠. 이제 이 소송 내용이 1조 4천억짜리 소송인데 소송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그 원전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전력 생산도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1조 4천억이 추가로 발생을 했는데 한수원은 한국전력한테 니네가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전은 아랍에미레이트한테 받으면 줄게라고 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외국에서 싸우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싸우라고 일단 소송을 하라고 권고를 한 상황이죠. 하죠. 법정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니까 이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LNG 가격, 이제 지금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사태가 좀 안정화되고 LNG 가격은 분명 다시 내려오겠죠. 이제 공급이 원활해지면, 그러면은, LNG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을 때 한국전력을 좀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시면 아마 그 정고점까지는 러프하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한국전력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살펴봤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가 좀 안정되는 것 추이 바라보면서 함께 주가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포착 종목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지수가 10%대 급락세로 이렇게 이례적인 급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떨어지고 있어요. 종목 고르기가 또 쉽지 않은데 어떤 종목을 포착해 볼까요? 네, 오늘 NC소프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사실 뭐 이번 사태와 연관이 있는 종목이면 좀 예외를 하고 그 외에 거의 99%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왜 떨어지는지를 분석을 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 시장 영향이 거의 뭐 100%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면 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 좋아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가장 좀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NC소프트는 사실 이럴 때 게임주들이 사실 크게 떨어질 이유는 없긴 합니다만은 이제 보통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는데 NC소프트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한 이유는 새로운 어떤 그 캐시카우가 생겼죠. NC소프트는 이제 한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대명사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리니지죠. 얼마 전에 리니지 클래식이 신규로 좀 발매가 됐는데 이게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NC소프트를 먹여 살리는 어떤 유저들은 사실 신규 게임보다도 아이온 같은 게임보다도 과거에 리니지를 했던 우리가 보통 린저씨라고 부르는 이제 한 뭐 40, 50대 유저들이거든요. 그 유저들이 지금 NC소프트의 리니지 클래식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문은 NC소프트의 실적을 다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누적 접속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 접촉
접속자가 32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PC방 같은 경우는 이제 MMORPG에서는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PC방 점유율에서는 전체 2위 정도. 올해 이제 NC소프트 1분기 영업이익이 800억이 넘을 것으로 이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기저효과가 있긴 하죠. 한 1,400% 이상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1분기 실적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리니지 클래식도 크게 한몫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차트 잠깐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떨어진다라고 사실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가격까지 시장 때문에 좀 하락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 무난하고 목표 가격은 전고점인 한 26,000원까지 단기로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이제 원고 쓰고 나서 가격이 좀 더 내려갔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조금 더 한 단계 내려서 한 19만 원 정도로 한번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만나봤습니다. 린저 씨가 돌아오고 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26만 원, 손절가 19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서울 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1,480.7원에 마감했다. 주간 종가보다 19원 넘게 급등했다. 한국 시간 0시 5분께 1,500원을 넘어섰고 장중 한때 1,506원 선까지 치솟았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1,490원 선 아래로 밀렸지만 1,500원 돌파 자체가 시장에 강한 충격을 남겼다. 배경은 중동 전면전 우려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달러화는 강세를 이어갔다. ICE 선물 거래소 기준 달러 인덱스는 99선까지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전황 확산 여부와 국제 유가 흐름, 외환 당국의 개입 강도가 향후 환율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1,500원 선이 일시적 급등에 그칠지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자, 코스피 6천 그 이상, 또 코스닥 3천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들 알려드립니다. 이재선의 말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이게 어제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낙폭이 꽤나 깊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뭐 지수가 한 5,100포인트 선 또 다시 밑으로 내려왔어요. 네. 자, 지금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파트너님. 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신다고 하면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최근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지수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틀 동안 보면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뭐 10%대 뭐 서킷 브레이커 나오고 나서 더 밀려 내려왔는데 주변 동향을 보면은 다른 나라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과하게 밀리는 건 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많이 올라올 때 또 이제 뭐 신용 잔고도 좀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환율 같은 경우도 좀 흔들리고 우리가 또 유가나 이런 부분에 민감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쳐서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는 네. 많이 올라서 많이 밀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용 잔고를 이 타이밍에 조금이라도 좀 털고 가자라는 이제 메이저들이 암묵적인 이런 그런 이제 눈치 게임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요. 오히려 그동안 주도주를 사고 싶었는데 못 사고 변두리 종목을 사셨다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좀 뒤늦게 들어오셨다거나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 다 뭐 10%, 20%씩 내려와 있는데 무슨 기회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위기 뒤에 기회 온다라고 하죠.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주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좋은 종목들 그리고 조금 현찮은 종목들 다 같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럴 때 종목의 수평 이동이라고 하죠. 좋은 종목으로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하시면은 주가가 회복될 때 우리 상승장이 끝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쟁 얘기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공포감을 느끼시는 그런 구간일 텐데 이 구간도 조금 지나면은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어차피 회복이 된단 말이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추세를 바꾼 적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궤도에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돼 있는 부분만큼 혹은 수익이 깎여 내려온 만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동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저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는 맞지만 위기 뒤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건 도저히 못 사겠어 했던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신다라고 하면은 회복도 빠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수익을 추가적으로 쌓아나가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조금 힘든 구간이지 이 구간 금방 지나간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뭐 귀에 들어오는 거는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세를 바꾼 적은 없다. 네.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충격이나 공포가 크지만 네. 여기에서 저희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좀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맞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세요, 투자자분들이. 맞습니다. 이거 보기만 해도 좀 무서울 정도로 급하게 네, 내려오다 막, 보니까 예. 지금 구간에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교체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아니 무슨 떨어지는 칼날을 잡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려도 주도주에 울리는 게 낫습니다. 변두리 종목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회복이 더뎌요.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주도주가 아니었다 혹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종목이었다 아니면은 이제 막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심중으로 들어간 섹터였다. 저도 그런 섹터를 소개해드리잖아요, 여러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보유하셨다. 혹은 주도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기다리냐고 다른 종목을 잠깐 매수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장중에는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기도 했는데 다시 아마 음봉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 많이 지금 네네. 다가와 있을 거예요. 장마감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정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아침에 개장 초에 투매가 먼저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시중 잔고가 좀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살짝 이렇게 반등 들어주고 나서 점심시간 이후에 한 번 더 밀립니다. 보통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점심시간 즈음까지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눈치를 살살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아래꼬리 닿는지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다시 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라도 정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많은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장 되면 점심시간 이후에는 실제로 회사원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시간대란 말이에요. 그 시간대에 한 번 더 밀어주면은 정말 마감 때까지 여러분들이 없는 시간 내서라도 자꾸 NTS를 보면서 화장실이라도 갔다 오면서 있는 종목을 다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투매가 또 나오게 됩니다. 2차 투매가 나오게 돼요. 이게 장 마감에 보통 나오게 됩니다. 이게
2024년 12월 9일 날도 발생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대가 아마 주가가 좀 제일 좀 우울한 시간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장 마감까지 보시면 됩니다. 마감까지 해서 이 정도라도 해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교체 잘 하신 거고요. 만약에 음봉으로 마감하면 내일 시초가까지 보시면 됩니다. 시초가에서 분명히 오늘 이렇게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대 매매 나오는 물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물량들을 잡아먹고 올라간다라고 12월 9일처럼 갭상승해서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관망을 한다라고 하면 내일 아마 여기서 살짝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돛지형 같은 거 그리면서 봉은 좀 짧게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되고 여기서 하방 경직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계속 내려가지만 않아요. 아무리 하락장이어도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예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오늘보다는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을 보고 현금화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했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주도주에 물려도 주도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0포인트 깨졌네 안 깨졌네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락 목표치라는 거는요. 심리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기술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표치를 계속 깨고 내려가는 게 이제 하락 구간이니까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21선 깨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갭으로 내려와서 뭐 급락 보이면서 여기는 61선까지 흔들었죠. 더욱더 강력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중심으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자금 중심으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 언제나 투매는 코스닥 중심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뭐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경험치 삼아서 우리 2023년 12월 9일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이후에 어떤 시장 왔습니까? 2,400도 흔들고 있던 시장이 지금 뭐 6,000포인트 넘어서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여기서 너무 강하게 올라왔던 시장들이 잠깐 휴식 구간을 취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회복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급락이 나온 후에 기술적 반등 그리고 기간 조정 살짝 받고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그때 진짜 코스닥장이 옵니다. 그리고 3월부터 해서는 이제 시장이 아마 체질 개선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체질 개선 나오기 전에 이런 급락 조정이 한번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도주 볼 때 그동안 뭐 코스피만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코스닥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의 주도 섹터 쪽으로 보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보시는 분들은 어제 조방원과 그리고 이제 뭐 실적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코스닥은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이바봇 중심에다가 여러분들이 올해의 트렌드에 맞는 창투사, 뭐 우주항공, 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아마 일주일만 지나도 아 일주일 전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었지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나중에 가서 아 그때 말 들을 걸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 동향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가운데 개인 투자 물량만 조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코스닥은 웬만해서는 조 단위로 매물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코스닥에서 한 1,500억, 2,000억 정도만 나와도 코스피로 치면 조 단위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인데 오늘 코스닥에서 조 단위가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물량이 들어왔었다라는 거고 공포 물량에 의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 단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공포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포를 매수하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내일 정도가 이제 분할로 해서 가기에는 적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들 풋옵션이라는 거는 매수를 하면 빠르게 하락해야지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 물량이 어때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680억에서 700억 사이 정도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매도라는 거는요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이 많이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락만 안 하면 돼요. 추가적으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횡보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이렇게 지수가 밀려있는 구간에서 풋옵션 기존에 조금 갖고 있던 거를 수익 실현하면서 청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제한적으로 밀리고 그리고 나서 무작정 계속 하락만 보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방을 제한하고 있는 포지션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 증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비이성적으로 매도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다잡을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재편, 오늘 어떤 섹터 쪽으로 하면 되는지 제가 짧고 굵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도 말로 없는 섹터 그리고 종목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이 뭐 끝없이 하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이제 하락이 멈출 수도 있는 신호들이 잡히고 있다라는 네. 걸 파트너님이 잘 포착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오늘을 잘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내일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는지를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변두리에 있던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차라리 그냥 메인으로 가자. 네. 이럴 때 오히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4번 타자 업종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홈런 칠 수 있는 업종 보세요? 자, 메인이라고 하면 올해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린 메인 업종 반도체주 바로 보는 게 맞지 다시 않나 반도체로 싶습니다. 가자. 네. 네. 반도체 그동안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아유, 삼성전자를 이제 21만 원에 올라탔는데 이렇게 주정이 나왔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아, 내려오면 좋겠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저는 매수를 못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의심하는 분 없을 거예요. 그쵸?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된 거고 빅테크들 AI 우려감이나 이런 것도 왜 다 재투자를 해서 한국만 좋은 일 시키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국만 좋은 일 시킨다, 메모리만 좋은 일 시킨다,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종목부터 해서 그냥 낙수효과 받는 종목들 그냥 쭈르륵 보시면 돼요. 저는 아주 올해가 너무나도 기회가 되고 있었는데 너무 가격이 높아서 신규로 이제 다시 코스피 5천 넘어서 6천 넘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식을 그분들이 매수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다시 봐야 되는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항상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내용 바뀔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잠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펼치고 있지만 이 시장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더 이 사람들은 발전해 나갈 거고 전쟁에 대해서는 뭐 미국의 팔란티어라든가 이제 군사적인 거 우리나라도 이번에 뭐 천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끝없이 이제 그 밸류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바뀌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조금 빠르게 올라와서 지금 과열을 시키는 구간이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를 지금 다시 봐야 된다. 시장의 반도체 사이클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죠. 네. 근데 이란에서만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침착하게 되새겨 봐야 되겠고 그러면 종목을 빨리빨리 하나씩 볼까요? 네. 일단 안타 종목으로 1루까지 출루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안타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가장 든든한 종목이죠. 올해는 온디바이스 AI 맞춤형 반도체 시작이다. 작년에 구글 TPU에서 먼저 공개를 하고 나서 그럼 브로드컴은 누가 공급하느냐? 다 엔비디아로 공급하고 있었잖아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그러면 그 브로드컴에 하이닉스가 3만 장 공급하는 것 외에는 다 삼성전자가 공급하게 된다는 것도 누누이 알려드렸죠. 모든 기기가 또 AI화 되고 있고 온디바이스 AI가 시작되고 숫자로 증명되는 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숫자로 그냥 증명이 아니라 원래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영업이 200억, 12월 되니까 300억, 지금은 뭐 500억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매달 뭐 100억씩 올라가는지 네. 모르겠는데 사후정산제 도입까지 해서 정말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공급하는 입장에서 또 뭐 값을 정하긴 그렇죠. 뭐 슈퍼홀의 입장에도 또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공급망 자체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장 든든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지금 가격적으로 그동안 못 샀다라고는 지금은 살만한 구간이 왔다.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타 종목은 역시 뭐 대장주 네. 삼성전자 지금 오늘 뭐 17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움직이고 있어요. 좋은 기회. 20만 원 위는 너무 비싸라고 늘 생각하셨는데 지금 17만 원대가 왔다니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2루타 종목으로 빠른 종목 가볼까요? 반도체주 중에 어떤 거 볼까요? 2루타 종목은 다시 한번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네. 최근에 사실 이란 사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고점을 돌파해서 날아가려고 하다가 네. 이번에 한번 이제 뒤통수를 맞은 격인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게 이 기업에는 매수할 수 없었던 입장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거보다 좋은 종목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고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오면 저전력 반도체가
지금 그동안 뭐 삼성그룹으로 해서 그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로 검증이 되었고 퀄컴과 미디어텍의 인증을 이미 5년 전에 확보한 기업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LPDDR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력을 공급하고 유치 확보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전력기기랑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전력 공급망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전력을 적게 소모하면은 그것 또한 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LPDDR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장 잘하는 기업 중 하나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동안 강했었고 강했던 종목이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포착을 한다라고 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장 좋다라는 거.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리기에는 좋은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2루타 종목으로는 역시 그 전에도 지난주까지도 잘 가고 있었던 제주 반도체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호타준족 종목 골라볼까요?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을 지금 또 살만한 좋은 3루타 종목 중에 반도체는 뭘까요? 덜 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이 잘 안 나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네. 리노공업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리노공업이요. 네. 그리고 호타준족이고 가장 뭐 꾸준하게 가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리노공업만큼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단단하게 그렇죠? 받쳐주고 있고 코스닥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같이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구글 TPU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 그 리노공업의 이제 그 소켓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쵸. 뭐 리노공업과 이제 ISC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이제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뭐 HBM 시대가 더욱 더 확장되고 범용 DRAM까지도 올라오고 또 이제 뭐 유리기판도 나오고 계속 차세대 반도체들 나온다라고 하면은 리노공업의 시대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 그리고 고점 돌파 나오고 하반기에 제2의 도약기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노공업도 저희가 이미 한번 알려드렸죠. 그 네. 뒤로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오히려 이 전쟁 속에서 리노공업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데 리노공업이 잘 버텨주고 있는 것도 중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말로 없는 종목 뭐 보기 전에 랭킹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뭐 순위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어떤 것들을 좀 볼까요? 오늘 순위 변화가 있으면 그건 또 특이한 건데 그쵸. 1페이지는 뭐 이바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올해 창우행이 들어왔는데 창투사, 우주항공, 네. 자율주행 쪽이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건설이 올라와 있는 게 조금 독특한 개념이 되겠죠. 원전 쪽이 올라와 있으니까. 자, 2페이지로 가면 여기서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동안 잠깐 나가 있던 집 나갔던 종목 두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하고 LIG 넥스원이 그러게요. 들어오면서 뭐 어제 100% 아래는 볼 수 없다 했는데 이제 110% 아래는 볼 수 없는 구간이 왔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 어제도 이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좀 밀려 내려오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방산주 밀려 있을 때는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또 다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또 다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주국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무기들이 사용이 됐는데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또 한국 무기 가성비 좋고 납기일 잘 맞추고 이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수주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실적주는 조방원과 반도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리노공업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제가 어제도 윗꼬리 달고 이렇게 밀릴 것 같은데 눌림목 구간에서 보시면 됩니다 했는데 옆으로 그냥 흉보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눌림목이라고 하면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강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종목이 강한 만큼 오히려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주가나 지수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보는 종목은 리노공업이 아니겠느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그동안 교육해 드렸던 종목이에요. 1차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이제 2차 매수가를 알려드렸었는데 1차 매수는 9만 원 아래서 보자라고 했고 2차 매수는 7만 원 부근이라고 했습니다. 7만 원 오늘 살짝 내려왔어요. 이탈하면서 네. 시장 영향력으로 내려온 거죠. 기업이 나빠서 내려온 게 아니죠. 다른 건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나게 되면은 이제는 로봇들이 전쟁에 투입되는 시대, 드론이 전쟁에 투입되는 시대예요. 지금도 국가가 멀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원 전후 구간에 이렇게 있다. 2차 매수로 저는 손색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가격이 안 올 것 같으니까 1차 매수를 먼저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보내준 가격입니다. 고맙습니다고 저는 로봇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수익률 1위 종목이
이 내려와 있는 거고 기술적 반등이라도 세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로메카 같은 종목들은 다시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의견이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이제 반도체주 중에 말로 없는 종목으로는 어떤 걸 골라볼까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네. SK하이닉스요? 네. 이 종목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네, 모두가 다 아는 종목이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냐 고민하고 계시는데 제일 든든한 종목 제가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제일 든든한 종목은 둘 중에 뭐냐라고 하면은 저도 고민은 많이 되는데 그래도 선택하라면 저는 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위에서 샀는데 저 지금도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더 사세요라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거 없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되고 있고 독보적인 기술력에 지금 시장 선점에 그리고 사후 정산제까지 모든 호재가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하이닉스를 그동안도 가장 탑픽이라고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여전히 변함없는 신뢰를 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격 전략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0만 원 전후 구간부터 아마 90만 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은. 왜냐하면은 장마감 갈 때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90만 원 이하면 너무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100만 원 위에서도 사고 싶었는데 90만 원 아래입니다. 자신 있게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1차 목표가는 120만 원, 2차는 150만 원 이렇게 보시면서 목표가 달성할 때마다 대응 전략 수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오랜만에 SK하이닉스가 왔습니다. 늘 안타 종목에 있다가 네네. 오늘은 오히려 기회가 왔다라는 측면으로 가격이 지금 90만 원 아래때까지 내려왔어요. 네. 이런 때 어떤 선택을 하실지 시청자분들 오늘 설명 들어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또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바로 또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되니까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최근에 현대전의 양상은 단기전 내지는 그 초단기전 형태, 그래서 일전의 결전 형태를 좀 지향하고 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기보다는 어떤 단기전 형태를 좀 선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대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은 6주 이내에 종결하겠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장기화된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 중동 지역에서의 미군의 뼈아픈 과거에 이라크전이나 그다음에 이러한 학습 효과가 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대규모의 직접적인 그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또는 병력을 파병하는 등의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단기간에 이 전쟁을 종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한 공습과 타격을 받은 직후 주변 많은 중동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게도 그 여러 도발을 했는데요. 이제 국제적인 이슈화함으로써 그 여러 나라들의 참전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를 그 장기전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셈법도 작용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또 봉쇄를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란은 또
그 원유 매장량뿐만 아니라 석유 생산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전 세계 유가 시장에는 불가피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일단은 우리 기업들의 어떤 또 산업에 미치는 그러한 부정적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여파는 중국과 북한 등 이들 나라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종교 정치 국가들은 상당한 그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쟁은 단기간에 종결되더라도 이에 따른 파장이나 그다음에 갈등은 여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좀 우려가 됩니다. 일단 중동 지역에 이란은 대표적인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이와 관련된 그 시아파 이슬람 국교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은 이에 대한 동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수위와 정도는 향후 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쇼크로 인해서 국내 증시 현재까지도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보다 더 큰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양대 시장 역대 최대 하락폭이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 건데 과연 시장의 진정이 언제 나타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정말 힘든 시장이 오늘 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는 우픈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전쟁 난 거 아니냐 막 이러한 네, 이야기도 맞습니다. 할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과연 진정 국면이 언제 될지 예측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만 대표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정이 되려고 한다면 가장 네. 큰 두 가지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여부나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풀리는 부분, 그리고 유가가 안정되는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켜주면서 어떻게 보면 유조선이나 이런 부분을 인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글로벌적으로 에너지 쇼크가 타격이 되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재자극이 될 가능성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이제는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까지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불안 심리가 느꼈던 게 뭐냐라고 본다면 금리 인하가 이제 지연이 될 건가 아니면 AI 거품론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시장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금리 지연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확신이 더 올라간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함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시장의 진정이 빨리 되는 거는 전쟁이 바로 아침 빨리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다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게 장기전으로 갈지 단기전으로 갈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은 대응의 영역에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우리나라의 시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시아 증시 자체가 아시아 시장이 어쨌든 간 중동의 유가와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하락폭이 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유독 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에너지 의존
기본 수입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를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유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유가가 급등을 하면 무역 수지 완화가 되고 이제 원화 약세 그리고 증시 하락이 반복되는 모습세. 요즘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여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유가도 중요하지만 환율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유가의 급등에 따라서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는 복합적으로 증시의 악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번 연도 들어와서 많이 올랐기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장기 차익 실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살 사람들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익인 사람들은 이제 이만큼 수익 챙겼으면 이제는 지금은 팔아야 되지, 이런 부분이 심리가 맞닥뜨리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더욱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 반도체 투톱이 워낙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신호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재차 팔았던 사람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차익 실현의 성향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의 매도세도 조금은 좀 줄어드는 듯한 모습,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2,60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지금 수급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영향 중에 하나가 환율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환율이 장중에 1,500원을 터치한 움직임까지도 확인이 됐어요. 야간에서 1,500원 터치하면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고환율이 좀 지속될까? 이 부분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환율이 장중에 1,500원을 돌파한 게 네. 2009년 금융 이후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1,500원에 대해서 불안 심리나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에서는 지금 환율의 변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가 그리고 달러 강세 그리고 외국인 자금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원화 약세가 되면서 달러 강세가 되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영향이 이탈이 되는 모습세,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본다면 빠르게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이 환율 자체가 우리나라의 악영향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벤트성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본다면 그 이벤트가 사라졌을 때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1,500원대가 약간의 상징성인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도 1,480원까지도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안정화가 돼도 이제 1,400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부분에서만 왔다 갔다 해도 외국인들의 수급세나 이런 부분만 들어와 준다고 본다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확산이 되면서 달러 강세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다. 단순히 이게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수출 데이터가 달러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수출이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우리나라 역대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달러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지정학적 관련된 이벤트성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환율 역시나 안정화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리스크의 기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쟁 관련된 기업들을 그럼 지금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 접근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전쟁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 가운데 어떠한 섹터가 좀 접근이 가능하냐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탑픽이 있다면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전쟁 관련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조금 비추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쟁이라는 부분이 하루아침에 끝날 수도 있고 이게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시장이 빠질 때는 전쟁 관련주들도 같이 빠지는 모습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이 극도로 공포화가 되면은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으로 올라가겠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어제장에서 올랐을 때는 수혜를 볼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본다면 이 전쟁
전쟁이 어느 정도 장기화가 된다고 본다면 수혜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하락이 발생하면서 동반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관련주들을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중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들어가야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가 관련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하게 오고 있는 부분은 누가 뭐래도 유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유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이 정유 시설의 타격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정유 관련주들이 가장 뉴스에 민감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해운 운임 지수나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해운주나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 가지고 밀접하게 움직이는 섹터는 정유주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정유주를 근데 그래도 지금 막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막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한국석유나 흥국석유 이런 약간의 테마성 종목들, 시총 낮은 종목들이 막 상한가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정유주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한국석유나 흥국석유 차트를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 다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제자리까지도 가는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면 제자리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왕 우리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뉴스에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본다면 저는 SOE라는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국석유나 흥국석유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의 캐파가 적다. 어떻게 보면 진짜 테마성으로 올라가 준다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가 뭐 4주, 2달, 뭐 3달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SOL 같은 경우에 재고 가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그 재고 가치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득을 챙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장에서는 올려줬지만 오늘 장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세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는 모습세가 공포감에 그게 달하면 어떻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OL 이거 다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부분보다는 만약에 전쟁이 끝났을 때 이런 종목은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인 중인 상태에서도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고, 만약 끝났어도 빠진다고 본다면 이 종목을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매력적인 포인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우리가 이 이벤트성 지정학적 리스트가 끝났을 때 기존 펀더멘탈이 살아있을 공간으로 갔을 때 2월 달로 증시가 돌아간다고 본다면 그때는 누가 봐도 AI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그 현상은 다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 어떤 종목이 오르고 있나라고 쭉 봤는데 574위인 대성에너지 오르고 있고요. 네, 그 위에 50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지수 추종하거나 뭐 섹터 추종하는 ETN 빼고는 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 이렇게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쨌든 제가 어제 좀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만 LRG 넥스원의 천궁2가 실제로 여러 가지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리나라의 방산주들의 기술력을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방산주들 좀 어떻게 보실까요? 방산주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정유주나 이런 부분은 약간 부정적인 모습세가 강했다라고 본다면 방산주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LRG 넥스원에 이렇게 만한 성과가 나왔다는 건 저는 조금 더 뜻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천궁2, LRG 넥스원만 하면은 뭐 현무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사일 쪽이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컸던 부분이 있었는데, 방어적인 측면이었던 천궁2가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뭐 이란의 미사일을 요출을 했다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LRG 넥스원의 천궁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도 물론 오늘 장에서 계속적인 변동성과 이런 부분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국면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고 나서 이 종목도 동반적으로 하락이
하락이 된다고 봤을 때는 저는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차례 이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어놨다라고 본다면 다음번에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하면 안 되겠다라는 심리가 더욱더 강하게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 지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구입을 하고 있는 그 제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아랍에미리트나 계속적으로 이라크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막상 실전에서 써봤는데 너무 만족하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천군 다음에 이제 현무까지도 구매하는 이력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LRG 넥선이 어떻게 보면 방산 3대장 중에서 가장 시세가 약했던 모세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로 LRG 넥선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방산주의 순위도 어느 정도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LRG 넥선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다라고 본다면 그때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담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시작을 맞이하게 되면서 드는 생각은요. 진짜 현금 비중의 확보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5,100선 또다시 이탈한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12%가량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조금이나 긍정적인 희망을 찾다 보면 외국인이 오늘 드디어 매수로 지금 100억 원가량 돌아섰다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서 좀 조정 나올 때나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총알을 비축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매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종목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전쟁이 단기간에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처럼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었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오늘 이제 계속적인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바뀌면서 시장이 약간의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조금 더 돌이켜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4주에서 5주 정도 이란의 공격을 걸린다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는 6주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라면 첫째 주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포에 시달릴 시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4주에서 5주가 끝난다라고 본다라면 이게 이제 3주차 때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어느 정도 이제 1주차 때 공격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2주차 때 어느 정도 안정화나 이런 부분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릴 가능성도 있겠구나. 지금의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또 일주일 단위로 계속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전쟁이 시작했던 시간을 본다라고 보면 주말에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는 증시가 시작이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주말에도 어떻게 본다면 그 공포감이나 이런 부분이 극대화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이제 수요일이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 나온 만큼 금요일 날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가장 큰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조금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고 싶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불과 2주 전만 해도 이제 포모 현상이 시달리면서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21선까지도 떨어지는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분할 매수 간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물론 이 전쟁이 4주에서 5주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2주차 때 얼마, 3주차 때 얼마 이렇게 분할로 어느 정도 담아간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평단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유망하게 봐야 되는 종목은 전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적인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이 바뀐 게 아닙니다. 디램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2월달 수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꺾인 모세가 없었는데,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가지고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정말 상승 탄력을 받았던 종목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펀더멘탈은 꺾인 게 아니다. 다만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벤트가 해소가 된다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이 시장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이 위험할 때는 누가 뭐래도 조금 더 안전한 종목에 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너무 시총이 낮은 종목이나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더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하락에서도 버틸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이정우 대표와 함께 지금 패닉셀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이번 주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시장 반등 시 삼성과 SK하이닉스 여전히 펀더멘탈은 공고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쿠콘 편.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자산을 조회하고 송금하는 그 찰나의 순간 대한민국 모든 금융앱의 심장부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게이트가 작동합니다. 화려한 브랜드 뒤에서 실질적인 데이터의 통제권을 쥐고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 바로 쿠콘의 이야기인데요. 이 글의 서사는 1997년 IMF 한 은행의 종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이 사라지는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본질을 놓지 않았죠. 은행은 사라져도 정보의 가치는 영원하다. 모두가 닫힌 금고에 매달릴 때 이들은 흩어진 데이터를 잇는 디지털 광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고독한 선구자가 되기로 한 건데요. 이후 20년, 쿠콘은 남들이 불가능이라 부르던 데이터의 기초공사에 집착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 2,500개 기관의 견고한 벽을 하나하나 허물어 연결하는 작업. 이 지독한 기술적 응집이 20년 동안 쌓이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데이터 제국이 건설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자본도, 그 어떤 천재성도 쿠콘이 닦아놓은 이 고속도로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기술의 깊이가 곧 권력이 되는 시대. 이제 모든 금융의 혁신은 쿠콘이 설계한 API라는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쿠콘이 실어 나르는 데이터 한 조각은 멈춰있던 금융 서비스를 비로소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데이터의 주권은 이미 이 조용한 인프라 거인에게 쥐어졌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금융의 가장 높은 기준이 된 기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지탱하며 대한민국 데이터 인프라의 정점이 된 이름. 바로 쿠콘입니다.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어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더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상승 종목도 찾기 힘든 시장이었는데 바라보기가 좀 힘드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사실 뭐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낙폭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커진 경우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오늘 변동성이 심했어요. 아침에는 이제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한 5,60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지금 지수대를 보면은 5,100이 깨지는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결국 10% 이상의 하루에 어떤 그 지수의 편차가 나타났다라는 부분.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만큼 지금 시장이 어떤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이제 그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급이에요. 오늘은 사실 이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좀 매수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 규모를 줄이다가 이제는 좀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에 보면 4거래 연속의 순매수예요. 오늘 그리고 매수의 규모가 1조가 넘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저점 매수로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오늘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뭔가 이제 그 수급의 어떤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몇몇 종목들로 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정유라든가
또는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일부 석유 관련주들의 강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만은 어제와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그 강도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윗꼬리들이 길게 달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이벤트 드리븐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소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오르는 종목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시장에 힌트가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유주와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오른 만큼 또 급하게 떨어지는 모습도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중동 지역의 정세가 급변하면서 리스크가 부각되는 모습이었죠.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아무래도 반도체 투탑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주목했던 종목들이잖아요. 오늘의 이런 약세, 이런 급락세가 더 아프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 이제 오히려 이렇게 이틀 동안 강하게 하락을 하면은 이제 그동안 좀 이제 시장에서 걱정이 되었던 어떤 밸류에이션의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그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갔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가격이 좀 부담이 됐던 측면들에서는 이제 좀 해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 이제 영역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반도체 투톱 말고도 사실은 지금 보면은 오늘 많은 종목들이 이제 이제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그 상승분의 거의 반납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LG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면은 오른 만큼 빠졌어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이런 종목들은 다시금 이제 매수가 좀 용이한 그런 영역으로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만약에 이제 현금을 좀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에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사실은 외국인의 어떤 매수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차관한 매수가 아닌가라는 그런 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결국 13%, 12%까지 낙폭을 키워주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12.5%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725포인트 빠져나갔습니다. 5,066포인트, 5,070포인트 선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낙폭이 더 크네요. 14% 급락하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16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000선 내줬고 975.78에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2%대 급락세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도 속에 5천억 원대 순매도세로 잡히고 있고요. 개인이 순매수세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은 결국 그래도 소폭의 순매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외국인 1조 이상 순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수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힘들었던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양시장 결국에는 장중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중동의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일간 무려 1000포인트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연일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13%가량의 지수의 하락이 나오면서 양대지수 오늘 낙폭을 결국에는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이 지수 대비 선방을 했고 또 어떠한 종목이 크게 빠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오늘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수의 하락과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스퀘어까지 반도체 대장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자동차와 기아, 완성차 기업들도 14에서 15%가량의 급락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중동의 리스크가 유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제조업들에게는 생산 단가에 대한 부담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 환율의 급등도 역시나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듯합니다. 여기에다가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11%, MLCC 기업의 삼성전기도 11%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사실 올랐던 종목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모든 종목이 지금 일제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했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 셀트리온이 무려 12%가량 빠졌는데 역시나 물가 상승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로 인해서 물동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의약품 역시나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조업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주가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무려 16%가량 빠지면서 조선주들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특징적인 게 그래도 방산주들이 오전장에 힘을 내줬었는데 결국에는 일제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 로템이 무려 18%가량의 급락세가 나오면서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고려해안 같은 경우는 17%가량 빠졌는데요. 전방산업의 위축에 대한 우려감 속에 은 가격이 하락했고요. 그에 대한 영향으로 고려아연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시장이 빠지면서 금융업들도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의약품 쪽에서 알테오젠이 무려 13%, 삼천당제약도 14%, 개별 이슈보다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급락이 연출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낙폭은 더 깊습니다. 에코프로가 18%, BM이 16%고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로보티즈와 SPG가 20%에 가까운 하락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6%가량의 낙폭을 그렸습니다. 이 노란 색깔 네모가 쳐져 있는 게 그래도 시장 대비 가장 높게 상승을 했거나 아니면 버텨줬던 종목인데요. 대표적으로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이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장중에는 두 자릿대 강세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장 대비는 좀 버텨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테크인 그로 인해서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게임주들도 오늘 일제히 하락했고요. 특히나 원전 관련된 기업 중에는 우리기술이 무려 25%, 개별적인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대비 하락이 깊었던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병합이라던가 실적이 잘 나오지 못했다라는 악재가 겹치는 종목들은 급락세가 더 심하게 나오는 듯한 모습까지도 연출이 됐습니다. 시장의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오늘 전반적인 기업들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결국 12%대 급락세 그렸습니다. 700포인트 가까이 빠져나간 모습이고요. 5,093.54에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14%대 급락세 그리면서 전거래일 대비 15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978.44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피 200도 11.94% 급락했습니다. 오늘 환율이 또 치솟으면서 1,476원까지 올라왔고요. 이런 가운데 수급이 좀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장중 저점 5,059포인트까지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장 초반에 5,672포인트 기록하기도 했으나 줄줄이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5,093 그리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장중의 낙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고 어제와 마찬가지의 그래프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976.54포인트까지 장중 저점 낮추기도 했습니다. 결국 978포인트 선에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천선이 깨진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순 매도세가 주요했네요. 5,7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잡혔고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유입됐다는 점 긍정적으로 그나마 보입니다. 2,000억 원대 순 매수세, 개인도 소폭의 순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익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였고요. 외국인은 1조 원 이상 코스닥을 순 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이 물량 덜어내면서 1조 2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됩니다. 오늘
이 안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롯데 1위에 올라왔는데요. 주가는 장중에 출렁임이 좀 큰 모습이었죠. 이제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고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중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습니다. 현대 롯데의 경우에도 중동에서 철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가 자초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 HD현대중공업, 셀트리온이 급락장 안에서도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휴림로봇이나 로보티즈와 같은 로봇주들 좀 눈에 띄었고요.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BM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쏠려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제주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주 여전히 외국인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로보티즈는 장중에 주가 좀 출렁임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시장 수익률만큼 급락하기는 했지만 로봇주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였습니다. AW2026이라는 전시회가 오늘 코엑스에서 개막을 했는데 여기에서 피지컬 AI 관련한 새로운 전시 내용이 또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 조금씩 작용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피지컬 AI 관련 쪽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여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저점 20만 4,500원 기록했지만 20만 원 선 지지해주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20% 가까이 내린 20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주목한 종목들 이어서 살펴볼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를 우선적으로 담아간 기관이었고요. KB금융, 삼성전기, APR까지 오늘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테크윙 오늘 가장 많이 언급된 종목이죠.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한 모습이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최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빅뱅과의 함께 콘서트를 개최할 것이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평가. 빅뱅과의 협업으로 인해서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를 11%가량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 의견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펄어비스 기관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펄어비스는 오는 20일 신작 출시를 앞두고 흥행 여부에 시장이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로봇주 안에서 선택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대비 선방하는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미국 판매가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이제 실적 추정치를 상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 장중에 29만 4천 원까지 초반에 좀 튀어오르는 모습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장중 저점도 23만 원 선으로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6%대 약세 그리면서 26만 7천 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이 쏠린 종목들까지 한번 체크해봤고요. 오늘 시장의 세 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지금 양시장이 일제히 낙폭을 그리면서 검은 수요일을 맞이한 것을 첫 번째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에는 5,100선을 내어준 채 종가를 체결을 했고요. 9.11 테러 이후에 가장 큰 낙폭, 그때보다도 훨씬 더 깊은 하락을 보였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1,000포인트가 붕괴되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장중에는 양시장에서 일제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발동이 된 건 19개월 만이고요. 역대 네 번째이기도 한데요. 장중에 현물 시장에서 8%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을 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하는데 그 후에도 시장의 낙폭이 더 깊게 나타났다는 점,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주목을 할 만한 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양시장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0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렸던 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이란이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해서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봉쇄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유가가 $150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 오일 쇼크 사태가 또다시 발효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조선 운임비가 3배가량 폭등한 상황이고요. 물동량도 한 달 동안 80%가 감소가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고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자 미국에서는 해군이 유조선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장중에 유가 관련된 기업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왔고요. 이로 인해서 유가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이면서 장중 큰 변동성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대표적으로 대성에너지나 이러한 종목을 중심으로는 오늘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된 종목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식량 리스크입니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질소비료의 해상 교역량이 50%가량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공급 차질 가능성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사료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테마성 움직임이 확인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래일째 우리 시장 크게 흔들렸던 이틀이었습니다. 과연 내일장은 이러한 급락세를 딛고 반등할 수 있을까요? 내일장 전략 알아보시죠. 네, 중동 지역의 정세가 급변하면서 리스크가 부각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10%대 급락세, 검은 화요일을 지나서 검은 수요일까지 맞이했던 오늘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장 또 펼쳐질지 계속해서 이동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좀 어떤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역시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환율하고 유가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 여기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기도 했었고, 사실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최초의 어떤 그런 이제 1,500원 돌파기 때문에 오늘 물론 장중에는 한 1,470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어떤 원달러 환율의 어떤 그 상승은 시장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달갑지 않은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도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가 된다라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원유의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우리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결국 이제 유가의 상승은 글로벌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아시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국면인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간에 낮추는 이제 그런 쪽에 좀 그 정책이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인데, 유가의 상승은 이러한 흐름들을 좀 이제 꺾을 수 있는 결국 이러한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게 시장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이 환율과 유가의 동향을 우리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예요. 네. 오늘 밤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도 봤지만은 엔비디아는 정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원하는 걸 다 충족을 시켰는데 주가는 역으로 빠졌어요. 네. 사실 그래서 이 브로드컴도 일단 지금 우선적으로는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장의 어떤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와야 되고, 결국 굉장히 좀 어려운 미션을 또 받았어요, 브로드컴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뭔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제 오히려 다른 나라 시장보다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이러한 이슈지만은 이 브로드컴의 실적이 빅테크들의 어떤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늘 밤에 발표될 브로드컴의 실적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일단 이틀 동안에 급락이 나왔고 코스피 지수가 5,093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5,000선을 위협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5,000선이라는 지수는 오히려 이제는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시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저평가 영역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단기 급락을 했던 부분에서 저점을 어디서 형성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의 조정폭이라든가 강도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결국 내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이틀 동안 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저는 이 정도는 좀 과한 하락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이제 어디서 이제 반등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내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도하게 좀 급락하게 빠진 측면이 확실히 있는데 빨리 빠진 만큼 빨리 올라가 주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그럼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여쭤보고 싶은데 다 빠져서 또 뭘 고를지 몰라요, 이럴 때는. 오늘은 사실 이게 종목을 얘기하기가 좀 민망해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10% 이상의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래도? 말씀드릴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네. 오늘 이제 12% 가까이 빠졌는데 셀트리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뭐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40만 주 이상을 샀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12% 빠졌는데 외국인이 40만 주 이상의 매수를 보였다.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 2월부터 이제 그 미국 공장 가동을 하면서 일랄리의 CMO 제품 생산을 본격적으로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지 생산망과 연계를 하면서 이제는 뭔가 그러니까 생산과 판매를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여건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은 아시겠지만은 이런 뭐 CDMO라든가 바이오시밀러 쪽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확보한 수익을 가지고 신약의 R&D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글로벌 약가 인하라든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는 뭐 항암 또 자가 면역 질환, 비만 치료제 등으로 지금 범위를 점점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자사주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중에서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한 1조 4,600억 규모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배당도 증액을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지금 앞서서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에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주가가 급락을 하면 사실은 오히려 이제는 매수하기 좋은 위치가 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 2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짧게 일단 제가 19만 원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조금 더 낮춰가지고 18만 원으로 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 18만 원대로 또 제시를 해주셨고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 하락한 것과 비슷하게 좀 빠졌습니다. 12%대 급락세, 19만 7,400원의 종가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넥스트레이드 마켓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내일 시장 한마디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메시지를 좀 주실까요? 뭐 사실 지금 뭐 이틀 동안에 이제 많이 빠졌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손이 안 나가신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지금은 이제는 뭐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역에 왔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주가 자체가 뭐 종목들이 많이 이제 올랐다가 원위치된 종목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럼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가격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하락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은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분할 매수의 전략을 좀 이제는 대응 전략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